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중개업도 병행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개업을 쭉 해오면서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제 안내도 드리고 거래도 일으키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뒤에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저 역시도 꾸준히 경매 공부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매도 차익 부분을 관심 있게 봐온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실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마인드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집중할 때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를 염두하다 보면 일에 대한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분산이 돼서 생각만큼 결과치를 또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개를 하겠다 하면 오로지 내가 중개업에서 좀 잘 하겠다, 성과를 내서 여기서 내가 결과를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셔야 나은 결과치를 좀 읽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개도 사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홍보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와 중개를 동시에 보고 창업을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중개업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얘기를 듣고 한번 여러 가지를 또 판단하고 또 시작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 주변에는 중개업을 하시면서 실제 매물을 사서 되팔아서 수익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또 인연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사회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도 차익, 샀다가 다시 되팔 때 차익을 낼까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투자용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가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역시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리고 예측을 해서 잘 브리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자, 이렇게 중개업을 하면서도 내가 일반인들보다 좀 더 가까이서 물건의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 차익을 낼 수 있겠다 싶은 물건이 보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런 가치를 판단해서 내가 썬매입을 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다 따져보고 내가 남는 게 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입을 해뒀다가 매도 시점을 판단해서 또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차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부동산이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부의 규제도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됐고요. 개인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보는 시각, 정보 습득에 대한 기준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개업이 좀 더 노력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좋은 브리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요즘입니다. 자,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좋은 물건이 나타나서 이 매물을 본인 명의로 하든 타 명의로 하든 어떻게든 매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적절한 시점에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자, 이런 투자 개념의 부동산, 과연 예전만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상승곡선을 그리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경쟁 구도가 심해져서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말부터요. 자, 올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좀 위축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 대출 규제라든지 세제 혜택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봐왔던 어찌 보면 포인트라고 할까요? 매도 차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개업을 시작하실 때는 마냥 매도 차익형 부동산만 보고 들어오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를 바라보는 눈, 그런 시각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결과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개업에 좀 더 매진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주변에도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찍어서 되팔고, 말은 중개업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매도 차익 등으로 수익을 거둬오신 이분들이 최근에는 돈이 많이 묶이고 있어요. 주변에. 예전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소개로 혹은 호재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매물을 내가 초이스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는 요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중개업만 해야 되느냐? 나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함께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좀 드려보면,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나오는 싼 물건을 컨택해서 얻을 확률보다는 경매나 공매 물건을 통해서 매도 차익,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중을 통해서, 우리 중개시장을 통해서 눈먼 매물이 나올 확률보다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이 훨씬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중심으로 해서 경매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특히나 저희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반값에 가까운 그런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경매 물건에서도 볼 게 많아지면 결국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꽤 괜찮은 매물을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치가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여전히 낙찰가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매 물건을 볼 때도 일반 물건보다는 특수 물건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컨택 여부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 물건 하면 이제 크게 뭐 이런 거죠. 법정 지상권, 그죠? 지상권, 그 다음에 유치권. 자, 여러분들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조금 공부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나 중개업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몇 가지 사례만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 경매. 그 다음에 선수님 차익.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지상권, 유치권, 지분 경매, 그 다음에 선수님 차권, 이런 것들은 경매를 하더라도 한 80%에서 90%는 떨어져 나갑니다. 매물이 좋고 반가까지 떨어지고 뭐 그 이상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걸르고 보죠. 그런 물건을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물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 가치는 이러하고 빨리 좀 팔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바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욕심이 살짝 나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하는 그런 모델보다 사업적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도 내가 판단이 되고, 이런 것까지 겸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반인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런 특수 물건들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갭, 가격이 하락이 된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이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례 있잖아요. 사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시간 나는 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접근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 경매법정에도 한번 가보시고 하시면서 습득을 좀 하시게 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유치권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다 가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조금 사례 조금만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현장 가보고.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들어가려면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중개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 시장을 좀 배우면서 그리고 또 좋은 물건을 겟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기 위해서 중개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경매 물건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 물건도 괜찮고요. 공매가 오히려 경쟁률이 좀 더 적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 특수 물건만 다루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 법정에 가는 게 일입니다. 나들이 가죠. 맨날 이제 소송합니다. 소송. 이런 것들이 소송 없이도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지분이라든지 지상권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법정 분쟁 한두 번 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거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일반 경매 물건은 아예 안 봅니다. 왜? 그게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처음에는 법률 대리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직접 합니다. 직접 서류를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한 이 중개업이라는 이 영역도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개업에서 내가 좀 쇼부 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경매물건, 공매물건 꼭 놓치지 마시고 특수물건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중개업과 투자,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